자, 이어서 가봅니다. 자,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이 문제는 지금 비례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례식 2 대 x 플러스 3은 5 대 4x. 자, 이런 비례식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 대 3은 4 대 6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비례식의 특징은 이 등호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걸 내항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10이죠. 또 얘네 둘이 곱해도 10이죠. 이렇게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식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역시 지금 내항 같은 경우에는 3x 플러스 3 그리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값인 5 곱하기 x 플러스 3 이것과 외항인 2와 4x죠. 얘네 둘이 곱해주면 8x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준 뒤에 얘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5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5x 플러스 15는 8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얘를 넘겨도 되고 얘를 넘겨도 됩니다. 이걸 넘겨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x로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이쪽은 8x에서 5x를 빼면 3x죠. 그리고 이쪽은 15가 되고 이 3 곱하기 돼 있는 것을 이쪽 이제 나누기로 가게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5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x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가 내항이고요. 요 둘이가 외항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바로 곱할까요?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x 마이너스 3은 4를 이제 여기와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4를 x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1에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4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4x 이쪽으로 넘어가면 6x에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기 때문에 2x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넘어가면서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결국 x값은 이제 2가 나누기로 가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 뒤에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식.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가 A는 B분의 C다. 자, 이런 식이 주어지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등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B는 A분의 C 이렇게 얘와 얘 자리 바꾼 거죠. 그렇게 되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쪽 곱으로 가고 얘는 이쪽 나누기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A분의 B는 C분의 D다.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때에는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서로 같다. 이걸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BC는 얘네 둘이 곱하면 A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역시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얘네 둘이 자리 바꿔주면 등식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5분의 x-3, 4분의 2x-3 이런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곱을 해도 등식은 성립할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쉽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문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데요. 자, 4하고 x-3을 곱한다. 그러면 각각을 다 곱해야 됩니다. 얘만 곱하면 안 되고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x-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5하고 얘를 곱할 때에도 여기에 있는 모든 항을 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5하고 2x 곱하면 10x, 5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10x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로 넘어가니까 4x하고 마이너스 10x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x가 되죠. 마이너스 6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12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국 x값은 원칙으로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나누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되고 결국 약분하면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항이 여러 개가 있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 여기 분수를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4, 2, 5 이런 것들의 원칙적으로는 최소 공배수라고 그래서 이것들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값을 곱해 주면 좋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20을 곱해 주면 좋겠죠. 근데 그걸 찾기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면 자, 20을 일단 곱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20 여기에 곱해보면, 즉 양변에 여기에도 20을 곱하고 이쪽에도 20을 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좌우변에 동일한 값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즉 이 분모에 해당되는 값들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보면 좌변은 5x가 되고 20 역시 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약분해서 10이 되고요. 그러면 30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5하고 얘 약분하면 4가 되니까 4, 2, 8x 이렇게 분수 형태의 꼴을 없애주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8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x로 넘어가죠.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x로 넘어가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3x가 되고 우변은 30 그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x값은 요거 마이너스 3을 나누기로 내려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12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즉 20을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대로 바로 풀어도 되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왼쪽으로 넘기면 4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2x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2분의 3 이렇게 되고 자, 얘를 통분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 얘는 분자 분모에 5를 곱하고 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여기 값에 해당되는 4를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서 자 20분의 5x 마이너스 여기도 20분의 4이 8이죠. 이렇게 한 뒤에 이거 지금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분의 5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제 우변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역수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 역수는 분자 분모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x값은 3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10이 되죠. 그래서 부호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수식의 계산 정도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써가면서 꼭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제곱, 세제곱, 다섯제곱 이런 걸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x가 5번 곱해 있다. 얘는 7번 곱해 있다. 그것을 또 곱하는 거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 이 지수 법칙은 이렇게 지수가 5, 7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곱해지면 얘는 지수에서 덧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x의 12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2제곱, 5제곱 뭐 여기는 아무 말이 없지만 사실은 1제곱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형태의 식을 곱할 때에는 여기 지수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 5, 2를 더하면 a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같은 y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2, 3, 4, 5 곱하기면 그대로 y를 그대로 써주고 2, 3, 4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즉 9제곱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4번을 보면 4번은 A, B가 뒤섞여 있는데 같은 문자일 때만 이렇게 이런 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와 A 5제곱을 먼저 곱하면 여긴 1제곱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과 5를 더해서 A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B의 제곱과 B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제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2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죠. 그래서 B의 세제곱 이렇게 쓰게 되고 또 이 곱하기는 이런 문자의 곱에서는 생략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의 6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지수 관련돼서 이런 곱하기일 때 같은 문자끼리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 세제곱을 다시 한번 5제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지수인 3과 5를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긴 A의 15제곱 이렇게 됐죠. A의 15제곱. 자, 여기도 볼까요? 그럼 얘는 A의 2, 4, 8, 8제곱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일단 얘를 먼저 풀어주고 다시 얘를 곱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풀어주게 되면 x의 2, 3은 6이 되죠. 6제곱. 그리고 다시 이것과 얘를 곱해 주는데 xx 문자가 같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 둘을 더해서 여기 곱하기일 땐 이 둘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 A, B가 섞여져 있고요. 같은 문자끼리일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이거부터 먼저 간단히 하면 A의 4제곱,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일단 써주고요. 그 다음 얘를 풀어주게 되면 이건 B의 5, 2, 10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같은 문자인 A 4제곱과 세제곱, 이건 이제 더 간단히 할 수 있죠. A의 둘을 더해서 7제곱. 그리고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생략해서 써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수 법칙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수 법칙에서 나눗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먼저 간단히 봅시다. x에 그러면 8제곱이 되겠죠. 4, 2, 8. 그리고 나누기 x에 이건 1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누기일 때는 아까 우리 곱하기일 때는 지수를 더했지만 나누기일 때는 이 지수의 값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x의 7제곱이 돼요. 이렇게 계산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간단히 해보면 a의 3, 6, 18 나누기 a의 7, 3은 21 이렇게 되죠. 7, 3은 21. 그래서 이거 역시 같은 문자 a에다가 나눗셈이니까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에서 21을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음수로도 지수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a의 세제곱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한다는 걸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만약에 a의 그럼 마이너스 5제곱은 뭐가 될까요? a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의 7제곱분의 1을 이런 형태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러면 b의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건 계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 지수에서 이런 나눗셈 나오면 지수를 빼는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b제곱 한 것을 전체를 제곱했죠. 이럴 경우에는 이 제곱이 각각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의 제곱이니까 곱해서 4가 되고요. 또 b 세제곱을 또 제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제곱을 다시 제곱과 곱해서 3이 6 이렇게 얘를 간단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a의 4제곱에 b의 제곱에 얘가 세제곱이다. 이걸 간단히 하라 그러면 이 세제곱이 a의 4제곱과 b의 제곱에 다 영향을 주고, 즉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a의 4제곱을 세제곱하면 곱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12제곱이 되고 b의 제곱을 다시 세제곱하면 곱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b의 6제곱이 됩니다. 2, 3은 6. 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xy 세제곱 전체를 세제곱했네요. 근데 여기가 음수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홀수번 곱하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음수,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 역시 세제곱이 되고 y 세제곱 역시 세제곱하라는 얘기니까 둘이 곱해서 3, 3은 9가 됐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음수를, 음의 값을 이렇게 홀수번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을 제곱하라. 이런 문제 하나 더 풀어보면 이 괄호에 얘가 영향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역시 제곱, 짝수번이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가게 됩니다. 표시 안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a의 4제곱이죠. 얘네 둘이 곱해서,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서 b의 3이 6.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제곱, 이 괄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곱의 영향을 받게 돼서 짝수일 때에는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지수 계산들 익숙하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자, 이거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4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마이너스 20, 그리고 x제곱 y 세제곱이 남는데 이거는 x, y가 서로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고 그대로 x제곱 y 세제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다 곱하기로 돼 있는데요. 역시 숫자부터 먼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4, 3을 먼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런 뒤에 또 a제곱과 a 같은 문자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하기일 때는 여기 1제곱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와 2를 더한 값인 3을 이렇게 지수에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b와 b제곱 역시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b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니까 더해서 b의 세제곱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죠. 자, 이런 지수 계산법 역시 익숙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나누기가 이렇게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나누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분모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x의 11제곱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역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9, 3은 27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남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남게 되고, 그 다음 자, 여기 9하고 여기 11로 나눌 때에는 역시 이것을 약분하는 의미로 사실은 9가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고 1이 남게 되고 여기에서는 즉 나누기는 빼어지기 때문에 즉 빼기 9를 하게 돼서 x의 제곱이 남게 되는 거죠. 그것분에 이제 1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얘를 할 때에는 바로 역시 9를 마이너스 27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의 9에서 x의 12를 나눠라. 그러면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x의 9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이 부분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또 x제곱분의 1 즉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렇게 되면 얘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계산법.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체를 제곱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의 영향을 다 준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제곱, 짝수네요.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되고 3도 제곱해서 9, x 세제곱도 제곱을 하면 3이 6, y 제곱을 또 제곱하면 y의 2는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이 나누기는 이렇게 분모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는 남게 돼요. 그리고 x의 6이면 x의 제곱을 나눠라. 그러면 6에서 2를 빼서 x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y 4제곱에서 y를 나누어라. 여기를 1제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4에서 2를 빼서 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계산들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이렇게 해두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이 수학이 혹시 조금 약하신 분들은 합격의 시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이런 연습들을 꼭 써가면서 반복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이 두 개의 식을 이번엔 얘를 더했네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3a와 마이너스 a를 더하라 그러면 이때 앞에 붙은 개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3과 여기 마이너스 2를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가 되죠. 3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니까. 그래서 2에다가 이 문자인 a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 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b 플러스 3b 그러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계산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남게 되죠. 그래서 1b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b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b라고 하기로 했죠. 1b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앞에는 개수가 1인 것을 생각은 해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건 괄호를 이렇게 먼저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괄호를 풀면 10a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렇게 괄호가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적용을 해서 괄호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에 2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부호가 바뀐 플러스 4b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같은 문자끼리 계산해 주니까 10a에서 2a를 빼니까 8a가 되죠. 8a. 그리고 얘네 둘이 역시 마이너스 2와 4를 계산하면 2니까 2b라고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간단히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계산법들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 있죠. 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2차식이죠. 이런 걸 우리가 2차, 최고차의 문자에 여기에 지수가 2일 때 이걸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2차식. 여기도 2차식, 2차식 이런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같은 종류끼리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죠. 즉 얘하고 얘하고 같은 종류가 되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 종류.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은 종류끼리만 덧셈 뺄셈이 돼요. 즉 문자가 같아도 이렇게 차수라고 그래서 여기 지수가 얘는 2고요. 얘는 1이면 이 둘은 같은 종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이 안 되고 이렇게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을 때에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2하고 3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가 돼서 5a제곱을 적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a 5 같은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없어져 버리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헷갈리시면 이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모두에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내부에 있는 값이 다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런 뒤에 이 앞에 있는 것과 이제 수동적으로 더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죠. 자, 얘랑 동류항입니다. 같은 종류의 항, 동류항. 그래서 3에서 여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 되고 x제곱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동류항이죠. 2에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x도 꼭 써줘야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할 수 있고 여기에선 더 이상 간단히가 안 되죠. 이것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히 해두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자화식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하게 되시는 것이 수학에서의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역시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괄호에 있는 값을 곱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항에 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x는 또 x하고 곱해서 두 번 곱했으니까 x제곱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번엔 다시 얘와 얘를 곱해서 숫자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문자 x와 y 이거 역시 서로 다른 문자니까 그냥 그대로 x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것도 이렇게 모든 항에 다 분배를 해서 곱해줘야 되고요. 얘 곱하면 8 a가 2개 곱해지니까 제곱 얘는 마이너스 2ab가 됐죠. 마이너스 2ab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14 a까지 꼭 써야 됩니다. a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도 각각을 먼저 다 분배를 해서 간단히 하는 것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그다음에 얘 곱하면 yx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xy 순서대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y제곱 뭐 yx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보통은 쓰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류항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x제곱 더 이상 없죠. y제곱도 없고 하지만 여기 xy 이것은 동류항입니다.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는 이 마이너스 2와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1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 해주면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x제곱, y제곱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이 된 거죠. 여기에서도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호 15ab 여기 a하고 b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주게 되면 마이너스 6에 b제곱이죠. b가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얘를 곱해서 플러스 3b가 돼야죠. 이번엔 또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7ab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7에 b와 a 있으니까 적어줘야 되고 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동류항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있네요. 얘랑 동류항이고 얘랑 동류항이죠.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즉 이렇게 숫자만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거 동류항 계산하면 15에서 7을 뺀 8이 남고 a, b 반드시 적어야죠. 그리고 얘는 동류항 없었으니까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동류항
3b, b. 몇 b입니까? 여기 1이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4b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자 이렇게 전개를 해봤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문자와 식에서 이런 계산들을 좀 많이 넣어둔 것은 이런 계산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앞으로 강의를 보거나 할 때 계산들이 익숙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니까 자,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십시오. 자, 나누기 역시 곱하기처럼 얘 둘을 각각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가 분모로 가서 마이너스 3b, 얘는 분자에 이렇게 써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나누기 표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일단 바꿔주시고 나눌 때 이렇게 항이 여러 개로 돼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얘도 얘로 나눠야 되고요. 얘도 얘로 나눠야 됩니다. 그걸 주의해서 자, 얘를 얘로 나눠주게 되면 일단 숫자 9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A, B에서 B를 나누면 B만 없어지고 A만 남게 되겠죠. 그런 뒤에 다시 하는 겁니다. 얘를 얘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5가 돼야죠. 그리고 B, B를 또 나누니까 없어지죠. 약분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자, 혹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꾸셔서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누기일 때는 분모로.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고 얘도 얘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여기가 2가 되고 x제곱을 x로 나누면 x 하나 남으니까 x.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또 얘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리고 xx 없어지니까 최종 결과값은 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누기는 각각 나눠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항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근호로 갑니다. 근호. 자, 근호는 일단 근호의 정의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3을 제곱하면 9. 그렇죠. 그리고 뭐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16. 이렇게 3을 제곱해서 9가 된다. 그럴 때 9의 제곱근 9가 나오게 한 제곱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3도 있지만 이제 전기에서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간략히. 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16의 제곱근은 뭐냐? 그러면 16의 제곱의 근원, 뿌리가 뭐냐? 그러면 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16의 제곱근이 4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4의 제곱근은 뭘까요? 4의 제곱근은 4를 만들어낸 뭘 제곱해서, 즉 제곱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2를 우리가 제곱하면 4가 되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은 2다. 원래 마이너스 2도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지만 우리는 우선 양수에서만 따집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라든가 9라든가 16이라든가 뭐 25라든가 자, 9의 제곱근은 뭘까요? 3이죠. 3을 제곱하면 9니까 16의 제곱근은 4. 25의 제곱근은 뭘 제곱해야 25가 됩니까? 5. 이렇게 되죠. 하지만 자, 이런 값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3의 제곱근이 뭐냐? 그러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정수, 유리수를 가지고는 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의 제곱근을 우리가 루트 3이다. 루트는 그래서 이 r을 따와서 만든 겁니다. 소문자 r, 루트. 그래서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을
루트 3을 제곱을 하면 뭐가 될까요? 3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3의 제곱근을 제곱을 하면 3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를 무엇을 제곱해서 얘가 나왔느냐를 나타내는 이 수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루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는 그러면 뭘 제곱해야 5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5의 제곱근인 루트 5를 제곱하면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지만 루트 9를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얘는 9가 돼야 됩니다. 9의 제곱근인 루트 9를 제곱했기 때문에 이건 약속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7은 뭘 제곱해야 7이 될까요? 루트 7을 제곱을 해야 7이 되겠죠. 7의 제곱근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신 대로 우리 하나의 이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루트와 제곱은 이렇게 서로 만나주게 되면 이렇게 마치 약분하듯이 서로 없어져 버립니다. 즉 3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루트와 제곱 없어질 수 있겠죠. 여기도 루트와 제곱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17을 제곱을 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 루트와 제곱을 없애서 그냥 1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제곱이 안쪽에 들어와도 됩니다. 5에 그러면 제곱을 루트 씌웠다. 그럴 때에도 이 루트와 제곱을 없애서 얘를 5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또 이거 10의 제곱을 루트했다.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개 없애서 이건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10을 제곱했다. 그럴 때에도 얘를 없애서 그 값은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곱근 기호를 없애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루트 9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 보래요. 그러면 자, 루트 9는 뭡니까?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9는. 그러니까 이 루트와 제곱이 서로 없어지면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3. 여기도 한번 얘를 표현해 보면 이건 마이너스 루트 36은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둘은 이렇게 서로 없어져 버리니까 마이너스는 남고 6도 남은, 즉 마이너스 6이 즉 이 값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루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반드시 쓰이기 때문에 꼭 익숙하게 이런 개념들을 반복해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간단히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에는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곱하라 그러면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즉 곱하기 7분의 3 이렇게 하나의 루트 속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고요. 즉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여기 2만 남게 되죠. 그러면 얘는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이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하고 얘는 끝없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소수 부분이 끝없이 나아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 값은 루트 밖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요.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건 이렇게 루트 속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더 이상 간단히 안 됩니다. 우리가
루트 9 같은 건 간단히 할 수 있었어요. 왜? 9가 뭐의 제곱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니까 이 제곱근과 루트와 이 제곱을 없애서 3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지만 6은 뭐의 제곱인 수 그런 자연수를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나누기도 이렇게 표현되면 하나로 합칠 수 있고 즉 8분의 35에서부터 얘를 나누라. 그 얘기는 곱하기 역수를 해주면 됩니다. 7분의 16 루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래서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되고요. 이거 약분하면 1이고 여기가 5가 되죠. 그래서 5하고 2가 남았기 때문에 루트 10 이 값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계산법은 이 루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대로 마이너스 이거 나누기네요. 나눠주면 됩니다. 얘는 얘대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또 루트는 루트끼리 5를 얘로 나누라는 얘기는 5 곱하기로 바꾸고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역수를 취해서 5분의 9 이렇게 해주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약분되니까 자 이쪽에 쓸까요? 마이너스 2 루트 9가 되고 이 루트 9는 여기처럼 3의 제곱의 루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와 제곱을 서로 상쇄 없애서 이 값을 3이라고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곱근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손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해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연습을 반드시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서 해보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근호, 루트죠. 이 근호 안의 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는 A 루트 B꼴로 나타내보자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자 50은 25 곱하기 2죠. 즉 2 곱하기 2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5를 왜 썼냐면 25가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 제곱이 있을 때는 이 근호하고 상쇄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루트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제곱을 없애고. 그래서 5가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얘는 못 나갑니다. 얘는 루트에 갇혀 있게 되죠. 이렇게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서 제곱을 없애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얘는 루트 3의 제곱분의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9 같은 것은 3의 제곱. 근데 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모는 분모로 이렇게 3으로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5는 못 나가죠. 5는 못 나가니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루트 5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제곱근 즉 7 루트 2를 아예 이렇게 모든 수를 루트 속에 가둔 꼴로 만들어라.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 그렇다면 아까 그 방법에 의해서 2는 뭐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7이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7로 들어갈까요? 7의 제곱으로 들어갈까요? 7의 제곱으로 그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나갈 때도 7의 제곱은 제곱이 빠지지만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49에다가 2를 곱하게 되니까 98이 되나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 루트 안으로 다 5분의 1은 일단 있는 상태고요. 3을 들여보낼 때는 어떻게 들여보낸다고요? 3의 제곱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얘가 9가 되고 여기가 5니까 5분의 9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역시 루트 속으로도 들여보내고 루트 밖으로도 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긴 분수가 있습니다.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분수를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루트 5, 무리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도 루트 7, 루트 3 이렇게 분모가 무리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그것을 유리화한다는 얘기는 이 루트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수의 성질에서 분자 분모의 동일한 값을 곱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곱하냐면 여기에다가 똑같은 루트 5를 여기에도 이렇게 곱해보자는 얘기죠. 그래도 원래 식에는 그 값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루트 5, 루트 5라는 얘기는 뭡니까? 루트 5를 제곱했다는 얘기고 이거 서로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만 남게 되고 즉 분모는 루트 5, 루트를 곱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 이제 자기 자신 루트 5가 돼서 분모의 즉 분모가 원래는 무리수였던 것을 이렇게 이런 자연수나 정수 역시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화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뭐 5분의 3, 뭐 2분의 1 이런 것들이 유리수입니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3 같은 것도 사실은 1분의 3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하고 이 루트 5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유리화를 한 거죠. 이런 수로. 그럼 얘도 유리화를 한다는 건 분자 분모에 뭘 곱하면 좋을까요? 루트 7을 곱하면 좋겠죠. 그러면 분모는 자연스럽게 7이 되죠. 루트 7, 루트 7을 곱하니까 제곱을 한 거니까.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3루트 7 이렇게 적어주면 분모를 유리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뭘 곱하면 좋을까요?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죠. 똑같은 값인.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5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